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는 컨텐츠 바로 기초 케어 루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쯤에 한번 나이트 케어 루틴을 보여드렸었고 그 이후로는 메이크업이나 렌즈 촬영만 했었지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뭘 어떻게 발라서 어떤 식으로 피부 케어를 해줘야 하는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다뤘던 기초 루틴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 잘 먹는 탄탄한 기초 케어 루틴 제품들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올리브영에서도 판매 중이라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에필로우 제품들이에요. 원래도 궁금했던 브랜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 제품을 다 테스팅해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조금은 쌀쌀했던 약 2개월 전부터 무더운 지금까지 완전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지금은 세수를 하고 온 아주 깨끗한 민낯인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러 피부 상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조명 플러스 자연광에다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썹은 제가 며칠 전에 눈썹 탈색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색깔이 많이 빠져가지고 모양만 아주 살짝 잡아둔 상태고요. 일단 이렇게 기복이 없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주는 모닝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릴 건데 우선 시작 전에 제 피부 타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계절을 타는 피부인데 겨울철에는 엄청난 건성으로 변했다가 봄, 여름, 가을에는 좀 예민함이 많이 섞인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데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할 때 저자극이랑 속건조 개선을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제형이 되게 순하면서 진정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진정과 수분 라인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최근 두세 달 동안 사용하면서 큰 트러블이나 피부 컨디션에 기복 없이 만족스러운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어서 아마도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은 오늘 기초 루틴 영상 많이 도움되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꿀팁들도 많이 얻어가세요. 그럼 고! 우선 최근에 진짜 꾸준히 썼던 토너 패드 2가지. 이 두 제품 다 제가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에필로우 차가버섯 바이옴 모공 클리어 결 패드. 딱 세안을 하고 나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이 토너 패드로 피부결 정리를 해주거든요. 닦아내는 토너가 좋다? 나쁘다? 되게 의견이 갈리거든요.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닦아내는 토너가 피부에 자극이 돼서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닥토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는 저랑은 좀 안 맞는 방법이었던 게 사람들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닥토를 할 때 사용 방법이나 세기도 다 다르잖아요. 아무튼 저는 다시 닦는 토너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되게 피부가 얇고 각질도 잘 올라오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닦아내는 토너를 해주다가 안 하니까는 진짜 어느 순간부터 트러블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안 후에 계속 해주다가 안 해주면은 그 뭔지 아시죠? 그 찝찝함.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자극 토너 패드들로 닥토를 무조건 해주는 편이고 토너 패드 제품들 진짜 좋아해요. 보통 아침에는 이 녀석을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얘를 보면은 이렇게 한쪽이 오돌토돌 엠보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질 케어랑 피부결 정리를 잘해주고 피부에 닿았을 때 쿨링감도 느껴져가지고 세안하고 나서 얘로 싹 닦아줘야지 뭔가 완벽한 클렌징이 딱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써보는데 차가버섯이 이 처진 모공에 영양감을 좀 불어넣어줘가지고 피부결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엠보면으로 다 닦아줬으면 이 뒷면은 좀 보들보들한 평평한 면이거든요. 이걸로 한 번 더 흡수를 시켜주면서 일단 모공에 그 노폐물도 쫙 빨려나가는 느낌에 진짜 시원하고 촉촉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필로우 어성초 바이옴 트러블 진정 패드. 이 제품은 토너팩 대용으로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엄청 얇은 패드인데 피부에 쫙 붙는 이렇게 찰싹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이 녀석까지 사용을 해주고 진짜 다 좋은데 얘의 단점은 이 패드를 적시고 있는 에센스가 좀 부어지듯이 많아가지고 손으로 한 장 한 장 떼어내는 게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집게가 동봉돼 있긴 한데 어차피 저는 금방금방 사용을 해버리니까 손으로 뜯어내가지고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에필로우에서 보내주셨던 토너 패드 이 두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이 차가버섯 패드는 어성초 패드처럼 스킨팩 대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도톰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붙여두면은 보이시죠? 어성초 패드는 정말 얇고 수분 진정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처럼 홍조 피부라든지 메이크업 전에 좀 피부 온도를 낮춰줄 때 이렇게 스킨팩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차가버섯 패드는 세안 마지막 단계에 피부를 이렇게 닦아내주면서 피부결 정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앰플 차례. 에필로우 차가버섯 바이옴 결 앰플.
부활초 바이옴 속건조 앰플. 앰플 보여드리기 전에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점성이 없이 물 같은 토너 있잖아요. 이렇게 물 토너로 한 번 더 얼굴 수분을 채워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한 번 더 피부결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에필로우 차가버섯 바이옴 결 앰플.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변화해가는 게 진짜 더 빠르게 보이거든요. 점점 더 이 피부 결이나 모공 관리에 진짜 진심이 돼갑니다. 그리고 저 지난번에 뷰티 디바이서들 세트로 샀다고 말했었잖아요.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고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한번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일단 이 차가버섯 앰플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쓰면 쓸수록 좋아가지고 진짜 잘 사용을 했었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스포이드식으로 빨아들여서 물에 이렇게 물처럼 주르륵 흘러버리는데 되게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산뜻하고 흡수도 빨라서 지금같이 이렇게 무더운 계절에 사용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때 처음에는 너무 물처럼 느껴져서 이게 뭐지? 싶다가 이게 답답하거나 겉도는 느낌 없이 바로 피부에 이렇게 쫙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그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설명할 말이 좀 더 남았는데 되게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원래 메이크업 전에 앰플을 너무 많이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뭉치고 밀리고 이러는데 되게 물 같은 제형이라서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이 에필로우 제품들이 유튜브랑 올리브영에서 자주 보여가지고 궁금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 제품 써보고 뭐가 딱히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테스팅을 해볼 겸 전체 제품을 계속 사용을 꾸준히 해봤거든요. 그냥 트러블 안 나고 흡수도 잘 되고 무난하게 쓰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테스팅한 지 거의 한 달쯤 됐을 때부터 고민이라고 했던 이 피부 결과 모공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야외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는 좀 탔거든요. 좀 빨갛게 타가지고 자극이 된 상태인데 일단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피부 결만 보면은 되게 매끈매끈해져서 이게 딱 클렌징을 하고 왔을 때 피부를 만져보면은 되게 보들보들해져가지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사용하고 나서 좋은 게 느껴지니까 이 녀석 성분도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정제수 대신에 고농축 차가버섯 추출물이 무려 83%나 들어있습니다. 피부 진정이든 수분이든 피부 결이 좋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니까 피부결 관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뭔가 밀착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버섯 결 앰플로 꾸준히 좀 사용을 하면서 피부결 개선을 해줘야지 피부 진정이랑 수분 공급도 훨씬 잘 될 거예요. 조금 더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 녀석을 같이 사용을 해주는데 부활초 바이옴 속건조 앰플이거든요. 차가버섯 결 앰플이 좀 물 같은 제형이라면은 이거는 30% 정도 점성이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한 7~80% 정도 스며들었다 싶을 때 이제 마지막 크림을 발라줄게요. 다음 크림은 에필로우 어성초 바이옴 수분 진정 크림. 제가 에필로우 제품들을 처음 사용할 때가 4월달이었거든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건조해서 사실 이 제품은 에필로우에서 보내주셨던 모든 제품 중에서 크게 효과를 못 느꼈던 제품이었는데 5월달쯤 되니까 날씨 갑자기 더워지면서 모공 다 열리고 피부 자국 엄청 됐던 그 뜨거운 날씨 때 잠자기 전에 갑자기 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녁에 수면팩처럼 듬뿍듬뿍 얹어놓고 잤거든요. 그때 다음날 진짜 뭔가 피부가 완전 뽀득뽀득 좋아진 거예요. 아무튼 그때부터 잘 사용한 크림인데 요즘같이 너무 더운 날씨에는 특히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은 가볍게 쏙 흡수가 되면서 저녁까지 유분감 많이 안 올라오게끔 산뜻하게 잘 도와줘요. 보습이랑 진정까지 다 잡아주는 크림이라서 특히 피부 자극을 많이 받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정말 좋은 크림이에요. 이 정도 점성으로 끈적일 때까지 흡수를 시켜줍니다. 얼굴이 좀 서늘해지고 충분히 흡수가 됐다 싶을 때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주면 밀림없이 꼼꼼하게 베이스 메이크업 가능해요. 짠!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좀 최대한 피부 결을 잘 살리기 위해서 색조를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약 3달간의 꾸준한 테스팅 결과로 얻어낸 우리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들을 위한 메이크업 진짜 잘 먹는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 끝! 오늘 알려드린 루틴대로 모닝 스킨케어 꾸준히 잘 따라해주시면 여름에도 계속되는 속건조랑
피부결 개선, 매끈한 피부랑 탄탄하고 지속력 좋은 베이스 메이크업도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도 넣어둘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빨리 또 만나요. 안녕.